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원전 400조 수주 넘어설 수소 핵심 공정 2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온 만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AI 산업까지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2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로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해당 리포트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K푸드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AI 열풍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현재 빅3가 치열한 경쟁을 진행하고 있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실 애플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장기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열풍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었습니다. 물론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AI 산업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무섭게 추격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사실상 세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즉 1위부터 3위 업체에 대한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9조 6,252억 달러고요. 사실상 거의 10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하반기까지 세 기업 모두 다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부터 AI 스마트폰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코파일럿까지 AI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만큼 사실 미국에서 AI 산업에 대한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모멘텀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AI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사실 AI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산업에 대한 중요성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주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도입기를 넘어서 현재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죠. 성숙기와 쇠퇴기는 아닙니다. 이제 막 도입이 됐고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즉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해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즉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지난 3월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이 금액이 무려 135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 추정치만 1,000억 달러입니다. 즉 이 규모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현재 가장 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비용의 약 100배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봤자 조 단위 투자였는데 100조가 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오픈 AI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거대 AI 모델 훈련과 구동을 위해서 맞춤 설계된 첨단 AI 반도체
수백만 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윗단계인 고성능 AI인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데이터 학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사용량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현재 투자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 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향후 15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가장 큰 수익성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7% 상승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34조 4천억 원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얘네가 대만에서만 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싱가포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는 90억 달러, 일본에는 150억 달러, 그리고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각각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구글까지도 말레이시아에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데 20억 달러, 약 2조 원 가까이를 투자하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다 보니까 특히 미국 내에도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붐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자체 조달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드홈 에너지부 장관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전력망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너네가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을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 혹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원전부터 태양광부터 엄청나게 투자하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원래 가야 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에너지까지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약 100개가 필요한 상황일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너무 큽니다. 이게 약 400조 규모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이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정한 게 뭐예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AI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SM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자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다가 수조를 마련해서 집어넣거나 자연대류 방식으로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10억 년에 한 번 사고가 난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안전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테라파워가 SMR 프로젝트를 착공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SMR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산업 운전을 목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전력 사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얘네는 2030년도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전력 사용량이 당장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현재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투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니까 전원 공급이 갑자기 끊기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얘네가 전력 공급이 24시간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비상 전원으로 연료 전지를 채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FC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원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100여 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당연히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이게 반짝 상승하고 끝날 테마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는 블룸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대 에너지 주식으로 주목할 정도로 이 에너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막 떠오른 기술이 아닙니다. 2022년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목해왔던 기술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도부터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원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실제로 미국 뉴욕주에 있는 라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3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인 백업 전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끊기면 안 되죠.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365일 중단 없이 운영돼야 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송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체 발전기를 가동해서 바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얘네가 데이터 센터가 전력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세가, 전기 요금 자체가 사용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큽니다. 즉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SOFC가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거죠. 특히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해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 양 자체가 유동적이지 못하죠. 아니죠, 유동적입니다. 즉 에너지가 언제나 일정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즉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비상전력을 사용하는 횟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게 최근까지도 주목을 받으면서 블룸에너지가 실리콘밸리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계약에 따라서 블룸에너지가 인텔의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 기반의 에너지 서버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인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채택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SOFC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인데, AI 산업이 성장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하고, 데이터 센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에 따른 수혜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 기업은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얘네가 계측 장비용 피팅이나 밸브 및 플러밍을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석연료나 수소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SOFC 기술 자체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얘네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냐? SOFC용 플러밍 모듈을 국내 유일 단일 벤더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부터 제약 바이오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이 계시고 갤럭시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자,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이름 딱 한 가지만 들어갑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100% 무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뭐 010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된다 하시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공지사항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컨텐츠에는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제가 직접 자세하게 적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매일 시장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나는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급등 뉴스 하나만 확인하셔도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가 주목받을 거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구나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매일매일 급등주들이 나오는 그 급등주들이 어떤 재료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에 대한 모든 컨텐츠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고요.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해당 컨텐츠들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